어떤 사람들은 손대는 일마다 성공하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진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2년 만에 수십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창조적인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불과 몇 달 만에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뛰어들어 순식간에 정상에 오르는 반면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아, 저 사람은 운이 좋아. 인맥이 있잖아. 애초에 돈이 많았어.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야. 여러분도 이런 변명들을 수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 인맥, 돈, 재능이 진짜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가진 비밀이 외부적인 이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관련된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달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들은 과거 일본에서 시만이라 불렀던 능력, 즉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을 하나로 모아 바라보는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을 아는 아마추어와 기술 그 자체를 초월해버린 달인을 구별짓는 훈련 가능한 인지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고대의 무사들이 이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길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배우려면 여러분의 자아를 산산조각 낼 무언가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학습, 연습, 그리고 통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완벽한 시스템을 공개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시고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하기 어려워 고전하고 있는 기술이 하나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소통하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자, 이제 고대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켄지라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일본의 전국시대에 살았고 13살 때부터 최고의 검객이 되겠다는 단 하나의 불타는 집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무사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사 계급과의 인맥도 없었고 그를 가르쳐줄 개인 스승도 없었습니다. 그저 채워지지 않는 불꽃처럼 내면에서 타오르는 걷잡을 수 없는 열정만이 있을 뿐이었죠. 다른 동네 소년들이 농부나 상인으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일 때 켄지는 남는 모든 시간을 검의 길을 연구하는 데 썼습니다. 그는 마을을 지나가는 무사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움직임을 외우려 애썼습니다. 유명한 전투에 관한 두루마리들을 읽었고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전설적인 검호들의 글을 연구했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전투 전략의 원리들을 기억에서 꺼내어 줄줄 읊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검술의 모든 형과 이름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젊은 무사들보다 무사도의 철학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론적 지식은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검을 들고 연습하려 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던 것이죠. 달인들이 펼칠 때는 그렇게 우아해 보이던 움직임이 자신이 시도할 때는 둔탁하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검은 무겁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2년 동안 켄지는 이 역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의 실제 실력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앞질러 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는 초보자 수준에서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켄지가 숲에서 홀로 연습하고 있을 때 늙은 낭인이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뜻도 모르는 시를 읊는 사람처럼 움직이는구나. 낭인이 말했습니다. 단어는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 켄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두루마리를 다 연구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기술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낭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기술을 온전히 아는 것과는 다르다. 늙은 무사가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은 타켓이다. 나는 주군을 잃기 전까지 3명의 영주를 모셨지.
그리고 나는 내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내 안에서 보고 있다. 너는 생각하는 머리로만 검을 배우려 하고 있어. 하지만 검은 그런 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생각하는 머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이 네가 성장을 멈춘 이유다. 타케시가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이 단 하나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고대의 달인들은 인간에게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세 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통달의 경지에 오르려면 이 세 가지 마음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타케시는 켄지를 공터로 이끌고 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너는 먼저 이 세 가지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 지식은 수세대에 걸쳐 일본의 달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지만 내 세대에서는 이를 이해하는 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 첫 번째 마음은 타케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마음이지. 논리, 분석, 그리고 의식적 사고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사실을 학습하고 기술을 암기하며 원리를 이해한다. 이 마음도 필수적이긴 하지만 달인의 경지가 머무는 곳은 아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주어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몸의 마음이다. 이것은 너의 근육, 뼈, 그리고 신경계에 살아있는 지능이다. 이 마음은 단어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움직임, 감각, 그리고 신체적 기억으로 생각하지. 달인이 완벽한 자세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너는 바로 그 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마음은 타케시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영혼의 마음이다. 이것은 가장 깊은 지능이며 자신이 어떻게 아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는 너의 일부분이다. 달인들은 이것을 무심이라고 부른다. 이 경지에 이르면 너와 검 사이, 의도와 행동 사이, 나와 상대방 사이에 아무런 경계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켄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어떻게 이 다른 마음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직 생각하는 마음을 사용하는 법밖에 모릅니다. 정확하다. 타케시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식 학습의 문제점이다. 너는 평생 동안 배움이란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 즉 읽고 외우고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그로 인해 너의 생각하는 마음은 강력해졌지만 나머지 두 마음은 나약해진 것이다. 진정한 달인이 되려면 세 가지 마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고대의 무사들이 이 세 가지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 개발한 체계적인 단계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세계의 문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문은 형태의 마음이다. 타케시가 설명했습니다. 이 문에서는 생각하는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몸의 마음이 이해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너는 오직 단 하나의 검술형만을 연습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말이다. 너는 완벽하게 집중해서 일주일에 1000번씩 아주 천천히 그것을 연습해야 한다. 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오직 하나의 형만 연습하라고요? 하지만 스승님, 저는 진짜 실전 검술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타케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그 조급함 때문에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달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첫 번째 문은 기술을 수집하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내 몸의 마음이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지금 네가 검을 들 때 내 생각하는 마음은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다. 발을 여기로 옮겨라. 칼날의 각도를 이렇게 틀어라. 체중을 이렇게 이동시켜라. 내 생각하는 마음은 혼란에 빠진 병사들에게 고함을 치는 장군처럼 끊임없이 떠들고 떠들고 또 떠들며 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지. 이것은 너무 느리고 너무 둔탁하며 너무 의식적이다. 실전에서는 생각하는 마음이 명령을 내릴 시간이 없다. 몸의 마음이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 내 몸의 마음은 귀머거리의 벙어리 상태다. 제대로 훈련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올바르게 움직여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몸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몸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타케시는 배기, 막기, 그리고 자세를 잡는 단순한 순서로 이루어진 검술의 형을 시범 보였습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동안에는 생각하지 마라. 분석도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마라. 그저 반복하고 또 반복해라. 순수한 반복을 통해 네 몸의 마음이 그 패턴을 흡수하게 놔두어라. 첫 한 달 동안 켄지는 끔찍하게 고전했습니다. 그의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발을 좀 더 왼쪽으로 둬야 하나? 이 각도가 맞나? 끊임없는 내면의 잣대질은 모든 움직임을 기계적이고 억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끈질겼습니다. 생각을 멈춰라. 그저 움직여라. 형태를 느껴라. 네 몸이 배우게 놔두어라. 서서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즈음 3847번째 반복을 하던 중에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켄지의 몸이 그 형을 완벽하게, 매끄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실행해낸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그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하는 마음은 고요해져 있었고 그의 몸의 마음이 그저 동작을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느껴졌느냐? 곁에서 지켜보던 타케시가 물었습니다.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움직임만이 남았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몸의 마음이 깨어나는 첫 번째 속삭임이다. 켄지가 겪은 일은 현대 과학이 최근에야 이해하게 된 정확한 신경학적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체적인 기술을 배울 때 그 지식은 먼저 전두엽, 즉 뇌의 의식적이고 생각하는 부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느리고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며 정신적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반복, 구체적으로 300번에서 1000번의 올바른 반복을 거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운동 패턴이 전두엽에서 손해와 기저핵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의식의 경계 아래에서 작동하는 훨씬 더 오래되고 빠르며 효율적인 뇌의 구조입니다. 기술 패턴이 이 깊은 구조 속에 암호화되고 나면 그것은 신경과학자들이 절차적 기억 또는 근육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그 기술은 더 이상 의식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유동적으로,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무사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몸의 마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뇌 스캔 기계는 없었지만 수백 년에 걸친 관찰을 통해 진정한 기술은 생각하는 마음 아래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식적 처리에서 무의식적 처리로의 전환은 오직 특정한 종류의 연습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 반복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은 완벽한 형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느려야 하고 잡념을 막을 만큼 충분히 집중되어 있어야 하며 패턴을 깊이 새길 만큼 충분히 반복적이어야 하고 끊임없는 분석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케시가 켄지에게 연습 중 분석을 금지한 이유입니다. 분석은 기술을 계속 생각하는 마음에 머물게 합니다. 그것을 몸의 마음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일본어로 무심지심, 즉 마음이 없는 마음의 상태에서 연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문에서 6개월을 보낸 후 켄지의 몸은 하나의 형을 너무나 깊이 체화하여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주의가 산만해져도 심지어 반쯤 잠든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패턴은 완전히 그의 몸의 마음속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이제 너는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타케시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내 몸의 마음이 형태를 완벽하게 실행하도록 가르쳤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너는 경직되고 말 것이다. 연습할 때는 아름답게 형을 펼칠 수 있겠지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전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은 변화의 마음이다. 이 문에서 너는 적응하고 반응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흘러가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 후 1년 동안 타케시의 훈련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켄지는 이제 똑같은 형을 반복하는 대신 끝없는 변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타케시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속도로 다른 무기를 들고 속임수와 기만을 섞어 공격해왔습니다. 때로는 타케시 혼자 싸웠고 때로는 다른 제자들을 데려와 켄지를 동시에 공격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켄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의 몸의 마음은 완벽한 형을 알고 있었지만 실전은 혼돈이었습니다. 그가 외웠던 깔끔한 패턴과 일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몸의 마음은 이제 한 가지 언어만 말할 줄 안다.
몹시 좌절스러웠던 훈련이 끝난 후 타케시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문장 하나를 말하는 법은 알지. 하지만 달인이 되려면 네 몸의 마음이 유창해져야 한다. 1000개의 문장을 말하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해. 이것이 두 번째 문의 목적이다. 너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너는 몸의 마음이 즉흥적으로 반응하도록 첫 번째 문에서 쌓은 기초를 가져와 무한하게 적응시키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타케시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새로운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간합, 즉 전투에서의 거리와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싸움이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타케시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맞고 저렇게 베는 것 말이다. 하지만 달인들은 싸움이 간합, 즉 거리와 타이밍의 문제라는 것을 안다. 너의 거리와 타이밍이 완벽하다면 단순한 기술 하나조차도 파괴적이 된다. 반대로 그것이 틀어지면 아무리 정교한 기술이라도 실패하고 말지. 이 감각은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다. 그것은 너무나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며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오직 몸의 마음만이 실시간으로 거리와 타이밍을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다. 수개월 동안 켄지는 거리와 타이밍을 느끼도록 몸의 마음을 훈련했습니다. 타케시가 공격하면 켄지는 최소한의 필요한 움직임만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는 것이죠. 서서히 켄지는 달인들이 선, 즉 주도권이라 부르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적인 관찰이 아니라 몸의 마음이 가진 직접적인 인지력을 통해 상대가 공격하려는 그 순간보다 한 발 앞선 순간을 인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훈련 중이던 어느 날, 켄지는 의식적으로 보지 못했던 공격을 자신도 모르게 막아냈습니다. 그의 생각하는 마음이 위협을 인지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거다. 타케시가 드물게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 몸의 마음이 영리해지고 있다. 생각하는 마음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인지하고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몸의 마음이 발달함에 따라 켄지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련을 하다가 상대의 자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상대가 위쪽을 공격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게 되곤 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지켜볼 때면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상대방의 영혼의 질, 즉 그가 진정으로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망설이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어느 날 저녁 켄지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느낌들을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타케시가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이다. 너는 그것들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감각들은 진짜야.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네 생각하는 마음은 정보를 느리고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눈이 보고 뇌가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지. 달인의 경지에 이르기엔 이것은 너무 느리다. 하지만 네 몸의 마음은 정보를 다르게 처리한다. 그것은 수천 가지의 미세한 신호들을 동시에 받아들인다. 미세한 움직임, 에너지의 변화, 호흡의 달라짐, 타이밍의 변주들. 몸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의식 아래에서 처리하여 직관이나 육감처럼 느껴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달인들은 이것을 키라고 부르며 크라운드의 에너지와 의도를 감지하고 하나가 되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이것이 신비주의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마음이 접근할 수 없는 인지 수준에서 작동하는 너의 신경계의 작용일 뿐이다. 타케시는 두 번째 문에서 아주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몸의 마음이 단지 기술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인지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몸의 마음은 그 자체의 지능과 묘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달함에 따라 당신은 생각하는 마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그곳에 존재했던 현실의 이면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체화된 인지라고 부릅니다. 지능이 단지 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경계에 걸쳐 존재한다는 발견입니다. 당신의 몸은 글자 그대로 의식적인 마음이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이를 존에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음악가들은 몰입 상태라고 부릅니다. 무사들은 이를 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은 동일한 현상, 즉 생각하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동안 몸의 마음이 주도권을 잡는 현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에서 18개월을 보낸 후 켄지는 물 흐르듯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전투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몸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기술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 검객이라고 부를 만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켄지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너는 이제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 어쩌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는 아직 달인이 아니다. 100명의 제자 중 오직 한 명만이 도달하는 세 번째 문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려면 네가 그토록 힘들게 배운 모든 것을 잊어야만 한다. 세 번째 문은 무심이라고 부른다. 타케시가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영혼의 마음이 깨어나는 곳이다. 첫 번째 문에서는 내 생각하는 마음이 몸의 마음을 훈련시켰다. 두 번째 문에서는 몸의 마음이 적응하고 인지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세 번째 문에서는 더 깊은 무언가가 깨어난다. 생각과 몸, 그 모두를 초월한 네 안의 어떤 부분 말이다. 켄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생각과 몸 너머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존재함 그 자체다. 타케시가 대답했습니다. 순수한 알아차림, 관찰자, 생각과 몸을 알아차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형태도 없는 내 안의 부분이다. 세 번째 문에 이르면 너는 더 이상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술이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기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텅 빈 곳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그 순간에 대한 완벽한 반응만이 존재할 뿐이다. 앞으로 3년 동안 타케시의 훈련은 매우 역설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켄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를 멈췄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다. 타케시는 연습 중간에 켄지를 멈춰 세우며 말하곤 했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다른 훈련 중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애를 쓰고 있다. 애쓰지 마라. 그저 존재해라.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너는 여전히 기술을 고르고 있구나. 선택을 멈춰라. 순간이 너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게 내버려 두어라. 이것은 켄지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뒤로 퇴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을 비우려 할 때면 생각하는 마음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애쓰는 것을 멈추려 할 때면 그는 애쓰는 것을 멈추기 위해 애를 썼고 그것 역시 여전히 무언가를 애쓰는 상태였습니다. 매우 좌절스러운 연습이 끝난 어느 날 켄지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주저앉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마음을 비우려 할 때마다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타케시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네가 여전히 생각하는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 생각하는 마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네 눈으로 네 눈동자를 직접 보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이지. 세 번째 문은 마음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그 마음 자체가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너는 마음과 몸, 그리고 세상이 나타나는 그 알아차림의 공간이다. 내게 무언가 보여주마. 타케시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구름을 알아차리는 것은 누구인가? 저입니다. 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너의 몸을 알아차리는 것은 누구인가? 저입니다. 너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누구인가? 저입니다. 그러자 타케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면서도 그 자신은 어떤 대상이 아닌 이 나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켄지의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가 강제로 침묵시킨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마음의 영역 너머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타케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대의 달인들은 영혼의 마음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네가 소유한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조건화, 모든 학습, 모든 정체성 아래에 있는 너의 근본적인 본질이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온몸으로 체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 대화 이후 수개월 동안 켄지는 명상을 할 때나 훈련 중에
때로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이 깊은 알아차림을 힐끗힐끗 엿보곤 했습니다. 끊임없는 정신적 수다쟁이가 멈추고 깊은 고요함이 나타나는 짧은 틈새였죠. 이런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직접적이며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색깔은 더 밝아 보였고 소리는 더 명확해졌으며 시간은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검술 훈련 중 이 순간이 찾아오면 정말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켄지는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공격에도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몸은 완벽한 타이밍과 정밀함으로 움직였지만 그가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감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움직임이 그를 통해 일어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타케시는 이것을 유수, 즉 흐르는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이 산을 타고 내려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생각하느냐, 분석을 하느냐, 애를 쓰느냐, 아니다. 물은 그저 모든 장애물, 열린 공간, 지형의 모든 변화에 완벽하게 반응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문이다. 너는 물처럼 되는 것이다. 애씀이 없는 완벽한 반응 말이다. 훈련을 시작한 지 5년이 되던 어느 날, 켄지는 3명의 상대와 동시에 대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아니, 무언가가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상대방과 싸우는 켄지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완벽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피어오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몸은 물처럼 흘렀고 불가능해 보일 만큼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세 방향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대련이 끝났을 때 켄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체력 소모 때문이 아니라 방금 일어난 일에 낯설고 깊은 경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결정도 내린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기술도, 어떤 애씀도 없었습니다. 오직 텅 빈 곳에서 피어오른 순수한 행동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타케시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는 세 번째 문을 통과했다. 네가 방금 경험한 것, 그것이 무심이며 그것이 바로 통달의 경지이다. 하지만 타케시는 켄지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상태에 집착하지 마라. 무심을 한번 경험한 많은 제자들이 평생 동안 그 상태를 다시 만들어내려고 애쓰며 살아간다. 이것은 함정이다. 세 번째 문은 네가 쟁취한 다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방해물이 제거되었을 때 드러나는 너의 자연스러운 본연의 상태일 뿐이다. 어떤 날은 그 상태를 선명하게 경험하겠지만 어떤 날은 다시 생각과 애씀이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리듬이다. 진정한 달인이란 끊임없이 무심의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타케시가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달인은 필요에 따라 세 가지 마음 사이를 물 흐르듯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마음은 너의 적이 아니다. 적절히 사용된다면 아주 강력한 도구이지. 계획을 세울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추상적인 추론을 할 때 이 마음이 필요하다. 문제는 생각하는 마음이 원래 설계되지 않은 일들까지 모두 다 통제하려고 들 때 발생한다. 몸의 마음 역시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깊은 지능이긴 하지만 여전히 형태와 기술, 학습된 패턴의 영역 안에서 작동한다. 영혼의 마음이 근원이며 모든 것을 비추는 알아차림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네가 소유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다른 무언가인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출 때 드러나는 너 자신의 진짜 모습이다. 진정한 달인은 타케시가 말을 맺었습니다. 이 셋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생각이 필요할 때는 생각하고 행동이 필요할 때는 몸의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움직이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영혼의 마음으로서 고요히 쉬는 것이다. 수년 후 켄지는 세계의 문이 사실 세 가지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산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그리고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의 산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이었죠. 훈련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 켄지는 유명한 검객이 되었습니다. 먼 지방에서도 제자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고 그들은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토록 뛰어난 실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럼 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비밀 같은 건 없다네. 오직 길만이 있을 뿐이지. 세계의 문 말이야. 그리고 기꺼이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네. 하지만 켄지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계의 문은 단지 검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어떤 분야에서든 깊은 통달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음악을 통달하고 싶은가? 켄지는 제자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첫 번째 문, 미친 듯한 반복을 통해 손가락이 완벽한 형태로 연주하도록 훈련해라. 두 번째 문, 음악적 귀를 발달시키고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키워라. 세 번째 문, 텅 빈 공간에서 음악이 애씀없이 너를 통해 흘러가도록 연주하라. 사업을 마스터하고 싶은가? 첫 번째 문, 모방과 반복을 통해 기초적인 기술과 최고의 관행들을 배워라. 두 번째 문,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그 기술들을 동적으로 적용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키워라. 세 번째 문, 분석적인 생각 없이 올바른 결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깊은 직관으로부터 행동하라. 인간관계를 마스터하고 싶은가? 첫 번째 문,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소통, 존재함, 공감이라는 기본적인 기술을 배워라. 두 번째 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고유한 상황에 진정성 있게 반응하는 능력을 발달시켜라. 세 번째 문, 어떤 기술이나 전략 없이 너의 진실한 본성으로부터 사랑하고 연결되어라. 무엇이든 통달하고 싶은가? 패턴은 항상 똑같다. 첫 번째 문, 규율 있는 반복을 통해 몸의 마음을 훈련해라. 두 번째 문, 적응적 지능과 깊은 인지력을 발달시켜라. 세 번째 문, 애씀없는 달인의 경지가 솟아나는 근원인 영혼의 마음을 발견해라. 하지만 켄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문을 끝까지 통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기초 훈련을 건너뛰고 곧바로 창의성과 몰입의 단계로 점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손가락이 스케일을 10,000번 연주하도록 먼저 훈련되지 않았다면 재즈를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규율 있는 공부를 통해 기본 원리를 먼저 배우지 않았다면 사업에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단단한 형태의 마음과 변화의 마음을 먼저 구축하지 않고서는 결코 무심의 경지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길은 깁니다. 길은 험난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통합니다. 수천 년 동안 모든 문화권의 모든 분야에서 그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문만이 존재하며 여러분은 반드시 그 각각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켄지는 자신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걱정스러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진정한 통달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병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켄지가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문의 혼란이라고 부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을 헷갈립니다. 첫 번째 문의 기술을 두 번째 문의 접근 방식으로 연습하려 합니다. 세 번째 문의 경험을 첫 번째 문의 방법으로 강제하려 하며 결국 영원히 제자리에 갇혀버립니다. 기초를 마스터하기도 전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려는 제자들을 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문을 완성하지도 않고 두 번째 문의 작업을 하려는 짓입니다. 이는 독창성으로 위장한 평범함만을 낳을 뿐입니다. 몰입 상태와 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책을 읽고 애씀과 기술을 통해 자신을 억지로 그 상태로 밀어 넣으려는 제자들도 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문을 통해 세 번째 문을 성취하려는 짓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을 이용해 무심에 도달하려는 것이죠. 결코 통할 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만 수집하며 이전 것을 마스터하기도 전에 항상 새로운 것만 배우려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가지의 도구를 가졌지만 그중 어느 것 하나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합니다. 새로움에 이끌려 계속해서 포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첫 번째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현대사회는 깊이보다는 속도를, 통달보다는 새로움을, 지혜보다는 정보를 보상한다고 켄지는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달인이 드물어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인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달인들이 세 번째 문에서 펼쳐내는 하이라이트 영상만을 보고 자신들도 곧바로 거기로 건너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문에서 보낸 10년간의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력은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에서 겪었던 좌절감 가득한 적응의 시간들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최종 결과물만 보고 그것을 즉시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통달의 길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세계의 문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기술이 인간의 신경계 안에서 발달하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있어도 결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켄지와 검술, 그리고 일본 무사들의 훈련에 대해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스터하고자 하는 분야가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벽에 부딪혀 있다면 아마도 다음 세 가지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실수, 여러분은 첫 번째 문을 건너뛰려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기도 전에 결과를 원합니다. 능숙해지기도 전에 창의적이 되고 싶어 합니다. 기본기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기도 전에 즉흥적으로 행동하려 합니다. 해결책, 당신의 분야에서 기초가 되는 기술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500번에서 1000번 동안 온전한 집중을 담아 그것을 연습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하거나 분석하지 마십시오. 몸의 마음이 그것을 완전히 흡수할 때까지 순수하게 반복하십시오. 프로그래밍이라면 손가락이 생각 없이도 칠 수 있을 때까지 똑같은 기본 알고리즘을 500번 작성하십시오. 글쓰기라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똑같은 문단 구조를 500번 다시 쓰십시오. 사업이라면 발표나 핵심 기술을 물 흐르듯 나올 때까지 500번 연습하십시오. 음악이라면 손이 저절로 움직일 때까지 똑같은 스케일 패턴을 1000번 연주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 여러분은 영원히 첫 번째 문에만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기술을 수집하고 정보를 외우지만 적응적 지능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해결책, 기술이 깊이 암호화되어 주의가 산만하거나 피곤할 때도 생각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 변형을 도입하기 시작하십시오. 맥락을 바꾸고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십시오. 몸의 마음이 적응하도록 몰아붙이십시오. 다른 상대와 맞서고 다른 재료로 작업하며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조건에 반응하십시오. 이것이 몸의 마음이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흐르는 법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실수, 여러분은 세 번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합니다. 몰입 상태에 대해 책을 읽고 마음을 내려놓으려 애쓰고 직관을 믿어보려 시도하지만 진정으로 애씀 없는 상태를 가능하게 해줄 기술의 토대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해결책, 무심의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을 아주 철저하게 완성하여 세 번째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놔두십시오. 텅 빈 상태를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치울 수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문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너무나 깊어져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어졌을 때 비로소 남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여기 켄지가 진지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정확한 훈련 규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달하고자 하는 분야가 무엇이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 연습, 1개월에서 6개월 차. 자신의 분야에서 두세 가지의 핵심 기초 기술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온전한 집중을 담아 각각의 기술을 연습하십시오. 각 기술당 하루 최소 100번씩 반복하십시오. 변형이나 창의성을 더하지 말고 오직 완벽한 반복만 하십시오. 완벽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연습하십시오. 연습 중에는 분석적인 생각을 최소화하십시오. 총 반복 횟수를 기록하십시오. 기술당 1000번 이상을 목표로 하십시오.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도 그 기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문으로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 연습 7개월에서 24개월 차. 기초에 대한 매일 50번의 반복 훈련은 계속 유지하십시오. 여기에 변형, 다양한 상황, 변화하는 조건들을 추가하십시오. 예측 불가능한 도전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분야의 달인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흐름을 타는지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분야의 간합, 즉 지각적 감수성을 발달시키십시오. 기술들을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결합해 보십시오. 대련 파트너를 찾거나 변화무쌍한 연습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느껴진다면 세 번째 문에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 개방. 3년차 이상. 이전의 모든 연습을 계속하되 의식적인 노력은 덜어내십시오.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명상이나 고요히 머무는 연습을 추가하십시오. 훈련하려고 애쓰지 않은 채로 기술을 연습하십시오. 실력은 유지하되 기술을 내려놓으십시오. 수행하는 동안 그저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머무십시오. 억지로 만들어내지 말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스스로 피어오르게 하십시오. 이 문은 열릴 때가 되면 열립니다. 서두를 수 없습니다. 중요한 당부의 말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첫 번째 문에서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지루함을 뚫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깊이 파고드는 대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만 추가하려 하기 때문에 결코 첫 번째 문을 떠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이나 개념을 통해 세 번째 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문들은 순차적입니다. 반드시 각각의 문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켄지는 78살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그를 가장 헌신적으로 따르던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생을 바친 수련 끝에 스승님께서 배우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달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은 형태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문은 적응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문은 여러분이 사실 단 한 번도 새로운 것을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모든 조건화된 껍질 아래에서 여러분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그저 다시 기억해낸 것일 뿐입니다. 생각하는 마음, 몸의 마음, 영혼의 마음, 이 셋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단 하나의 진실한 본성이 가진 세 가지 측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연합할 때, 그 셋이 하나로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불렀던 심신이려, 즉 마음과 몸,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그는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제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나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지름길을 찾으려 애쓰며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개의 문 자체가 길입니다.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각각의 문을 온전히 걸어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건너뛰지 마십시오. 지루하거나 좌절감이 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 자체가 바로 목적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달인이 되기 위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달인의 경지는 저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달은 매번의 반복 속에서, 매번의 적응 속에서, 매 순간의 알아차림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달인입니다. 단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문들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계시입니다. 각각의 문은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하고 나면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과 여행을 끝마친 사람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도의 길에 관한 그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켄지는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내쉰 뒤 모든 것이 피어오르는 그 텅 빈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정한 달인의 여정이 끝나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했습니다. 하지만 타케시의 가르침은 그들을 통해 그리고 뒤이어온 모든 세대를 통해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가르침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길에서 여러분은 지금 세 개의 문 중 어느 문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아니면 아직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이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의 끝까지 도달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분 안에 포기하고 나갑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진정한 달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인내심을 여러분이 이미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수고 없이 결과만을 바라는 수많은 대중들과 여러분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제 콘텐츠 소비를 멈추십시오. 이 영상을 끄고 오늘 당장 여러분의 첫 번째 문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핵심 기초 기술 하나를 고르십시오.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일 100번의 완벽한 반복을 다짐하십시오. 몇 년이 지난 후 여러분은 이 순간을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사람에서 진정으로 길을 걷는 실천가가 된 바로 그날로 말입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명예와 헌신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개의 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